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3대 지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도 예정돼 있고 이 오미크론 사망자 소식도 나오면서 좀 시장이 경계심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6,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4,670대 유지하고 있고요. 골드는 상승한 뒤 횡보하고 있습니다. 1,780대이고요.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모두 좋지 않은 흐름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 1%대 하락, 테슬라는 1,000선을 내어주면서 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어제 47,000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채굴이 회복됐지만 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5개월 만에 113%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비트코인 6천만 원을 내어줬고 이더리움도 500만 원 아래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업비트에서는 모든 코인들이 파란불을 켤 정도로 어제 상황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모디 인도 총리의 트위터 해킹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잠깐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등 이 암호화폐가 젊은이를 망치고 있다라면서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총리인 나멘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트위터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당한 가짜 트위터를 통해서 이 모디 총리가 인도가 비트코인으로 법정화폐를 채택할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정부가 500 비트코인을 매입해서 앞으로 인도인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이런 거짓 정보가 전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킹 직후에 이 해당 트윗은 삭제가 됐지만 일단 공식 계정으로 해킹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시간 동안 작성한 트윗은 무시해라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500개만을 사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살짝의 가격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잠잠하지만 이럴 때 큰 호재가 나와준다면 또다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킹 이슈가 반복이 되면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정한 이런 인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가스 비용은 이더리움의 성공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이더리움 가스 비용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성공 지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이더리움 비용은 네트워크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했는데요. 일종의 성장통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기술이 성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장성을 갖게 된다라고 말했고요. 엔지니어가 기술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게 됐고 동시에 또 소비자들도 역시나 이 기술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있다면 이 가스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성장통을 잘 겪고 가스비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이더리움 2.0으로 가는데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트래블러 동맹을 맺었습니다. 업비트의 독주를 막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자금 이동 규칙인 트래블러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소들의 관련 솔루션 선점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이 R3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트래블러 솔루션 코드를 세웠는데요. 업계 1위로 독주하고 있는 업비트 견제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업비트는 람다 256을 통해서 관련 솔루션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동맹을 구축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력과 영향력을 높이겠다라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무엇보다 업비트와 1대3 대결 구도가 좀 흥미로운 점인데요. 실제로 이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합작 법인인 코드는 지난 8일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트래블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트래블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규칙인데요. 정부는 거래소들이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코드는 이날 자체 제작한 솔루션의 보안성과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차명훈 코드 대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을 만들었다면서 은행 간 송금을 하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코인 정송 시에 발생하는 입금 오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코드와 별개로 자회사인 란다 256의 트래블러 솔루션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지난 6월 3사와 함께 트래블러 적용을 같이 하기로 했지만 한 배를 타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노선을 바꿨습니다. 70~80%의 점유율을 가진 업비트가 굳이 경쟁사와의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두나무 자회사인 람다 256과 코드에 좀 경쟁이 붙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박재현 람다 256 대표는 지난 9일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경쟁 3사가 모인 코드가 출시한 트래블러 솔루션을 겨냥해서 블록체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써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솔루션의 출시를 알리는 협작 법인이 마치 대선을 보는 것처럼 IT판이 정치판이 된 것 같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트래블러 솔루션의 블록체인이 타당한 기술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블록체인 노드가 몇백 개, 몇천 개에서는 성능 저하가 없다는 점은 개발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두 진영 간의 날카로운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 경쟁이 좀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져서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으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